홈그라운드다. 안녕하세요. 느낌표가 있다고 생각하면 저는 뭐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냥 평소 목소리가 워낙 좋아서 만든 목소리처럼 들리는 것 같아요. 이러한 가치관과 신념에 따라 제가 일하고 싶은 분야는 트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EMI 설계. 다시 말하겠습니다. 그냥 언론적인 거를 말씀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자, 이거. 자, 다 같이 하이파이브 한 번씩 빨리. 자, 하면 돼. 잘해야 돼. 목소리 크게. 틀려도. 틀려도. 친구야. 친구야, 알지? 목소리 크게. 잘할 수 있어. 화이팅! 화이팅! 가라고. 다음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앞에서 지금 면접 보신 분을 모니터로 바라봤잖아요. 어떠셨어요? 다음 차례 제가 어떻게 발표할지 생각하느라 제대로 못 본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 해주시고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끊임없는 도전으로 성장하는 인재 김민수라고 합니다. 현재 한라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4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먼저 제가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입니다. 토익과 토익 스피킹 그리고 컴퓨터 활용 능력 3가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먼저 토익 시험의 경우 저는 처음에 600점대의 성적을 받았습니다. 저는 여기에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오답노트를 작성하고 문제를 풀고 강의를 듣고 계속되는 노력 끝에 총 915점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영어 말하기를 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으로 떠났습니다. 어차피 여기서는 나를 아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냥 자신감 있게 틀려도 괜찮으니까 자신 있게 다 내뱉었습니다. 그 결과 원어민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까지 발전했습니다. 지금 하는 거 딱 보면 느껴지는 게 있어. 약간 안정적인 느낌이 든다. 나는 약간 자신감 있어 보여. 저 이렇게 했습니다. 저 이런 거 생각했고요. 저 이런 거 만들 겁니다. 600점대 토익을 받아서 900점대를 맞기 위해 이런 노력들을 했습니다. 라는 자신감이 딱 보여, 나는. 다음으로 전공 관련 경험인데요. 캡스톤 디자인 설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길거리에 되게 많이 늘어난 거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전동 킥보드입니다. 전동 킥보드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그에 따라서 안전사고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제 주변 친구들의 경우에도 많이 다친 경우가 있었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그런 안전사고들을 조금이라도 줄여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생각한 게 헬멧 착용 여부를 인식하는 전동 킥보드입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법적으로 헬멧 착용이 의무로 인식되어 있지만 의무로 지정이 돼 있지만 실제로 착용하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그래서 좀 강제적으로라도 헬멧을 착용하도록 고안을 했고요. 주요 기능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다라고 컴퓨터가 판단을 한다면 큰 소리와 소음을 내고 또 빛을 내서 착용하도록 유도하는 구조입니다. 왜 요즘 차들의 경우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출발하면 크게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약간 그런 시스템을 전동 킥보드에도 넣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고안하게 됐고요. 그 다음으로는 강원 메이커톤 대회에 참여해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어떤 기사를 봤는데 교통사고 원인 1순위가 졸음운전인 거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사고들도 어떻게 하면 좀 줄일 수 있을까 생각을 했고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티처블 머신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해서 컴퓨터를 학습시켰습니다. 졸고 있는 얼굴과 또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얼굴 이렇게 2가지 경우를 학습을 시켰고 컴퓨터가 카메라로 사용자 얼굴을 인식한 다음에 졸음운전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IC카가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멈추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저의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AI 엔지니어가 되는 것을 저희 꿈으로 정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데 사람이 하는 일은 점점 줄어들고 자동으로 일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직무에 일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고 삶의 질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엔지니어가 되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깔끔하잖아. 포부, 자신감, 의도 정확하게 들어가야지. 내가 준비한 PPT가 저렇게 완성되어 있지 않더라도 자신감만 있으면 돼. 자신감. 그 앞서 발표하신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조금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릴까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제 조직에 들어가시게 되면 내가 잘하고 능숙하게 할 수 있는 업무도 있을 것이고 내가 잘하지는 못하지만 배워야지만 할 수 있는 업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본인이 입사를 하셔서 어떤 업무를 맡게 된다라고 하시면은 어떤 선택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골라야 한다면 저는 잘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여쭤봐도 될까요? 그때 잘하는 일을 해야 뭔가 더 금방 질려버리지 않고 또 잘하는 일을 하다 보면 또 좋아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지 않는 잘하지 못하는 업무를 맡았을 때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극복하실 수가 있을까요? 선배님한테 많이 여쭤볼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그 일을 배우려면 제일 그 일을 잘하는 분에게 찾아가야겠죠. 그래서 직무에 대해 계속 연구하고 탐구하고 알아가려고 할 것 같습니다. 면접생 표정이 지금 혼나는 느낌인데요. 아닌데요? 아주 긴장을 차분하게 얘기를 좀 더 잘해주시는 편하게 거. 하셔도 됩니다. 네. 그 면접관들 중에 저렇게 세고 강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 절대 기죽거나 기 눌리면 안 돼. 저런 질문이 나오면 멋있게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 본인의 소신을 그대로 얘기하면 돼. 원하지 않는 일을 시키면 어떻게 할까요? 그럼 저는 안 합니다. 차라리. 본인이 희망 취업하는 데가 AI 엔지니어라고 했잖아요. 네, 네. 본인이 그쪽 분야에서 가장 크게 갖고 있는 강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끈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인내지, 인내. 잘못됐다 나오긴 하는데 그러면 그 끈기가 가장 크게 발휘됐던 경험이 있을까요? 똥 마려울 때 참고 집에 갔습니다. 이거 캡스톤 디자인 설명 들었을 때 얼굴 인식 정확도가 되게 떨어졌습니다. 졸고 있으면 졸고 있다, 제대로 운행하고 있으면 운행하고 있다, 이렇게 딱딱 판단이 돼야 되는데 그런 판단이 명확하게 되지가 않아서 결국에는 그 데이터 양을 늘려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 얼굴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의 얼굴을 주변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서 좀 여러 가지 얼굴을 넣어서 데이터 양을 늘렸더니 좀 정확도를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민수 학생.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한마디 하시겠어요? 저는 처음부터 잘하지는 못합니다. 그만큼 저의 부족한 점을 알아서 남들보다 뛰어나려고 더 노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의 끈기와 참을성을 바탕으로 직무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엔지니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너무 답변 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장을 해서 그렇습니다. 네. 지금 좋은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너무너무 잘했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했어. 그 경험자로서 빨리 조언 빨리 현장 딱 섰을 때. 근데 진짜 처음에는 접어서 오히려 괜찮아. 아, 차라리 잘할 수 있어. 그 아까 우리 강의 들었고 그냥 자신감 고개 들고 큰 소리로 차렷자리해서 모르는 건 모릅니다. 맞는 건 맞습니다. 너무 꾸미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우리 하이파이브 한 번씩. 자, 화이팅 힘 한 번씩 줘. 줘, 화이팅! 잘하고 웃어. 너무 경직되지 말고. 응. 마음 편하다. 파이팅 하자. 네. 처음에 되게 긴장했는데 하다 보니까 긴장이 풀려서 그냥 술술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시선이 고정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좀 그 습관인데 시선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동공지진이 엄청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 본인이 한 걸로 봤을 때 예선은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이제 하늘에 맡겨야죠. 후련하다. 이것 때문에 거의 한 달 전부터 계속 스트레스 받았는데
지금 끝나서 기분이 좋습니다. 어떠세요, 심사위원님들? 생각보다 저는 너무 잘하셔서 너무 네.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저렇게 못했던 것 같은데. 저희 학교 학생이라는 거에 대해 너무 감사합니다. 그 정도예요? 좋습니다. 예, 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일 인상 깊었던 면접자 중에 한 분이신데 어때요, 지금 기분이? 솔직히 제일 긴장됩니다. 왜요? 출연을 결심하게 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고 고민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고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조금 짧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준비라는 건 이미 오랫동안 해오셨던 거고 방송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자신의 얘기 들려주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한라대학교 스마트 모빌리티 공학부에 재학 중인 4학년. 나는 누구인가? 제목 좋잖아. 보자. 한라대학교 스마트 모빌리티 공학부에 재학 중인 4학년 오뚜기 같은 남자 강정목이라고 합니다. 제가 저를 오뚜기라 칭하는 이유는 제 고등학교 재학 시절 별명이었는데 항상 넘어지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결국에는 끝끝내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난다 해서 붙여진 별명입니다. 그렇듯이 저도 그렇게 살아가는 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귀엽잖아. 오똑오똑 한번 해줬어야지. 제 고등학교 재학 시절 별명. 제가 희망하는 직무는 영업입니다. 제가 영업을 희망하게 된 이유는 교수님과의 상담에서 교수님이 너는 어떤 걸 잘하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말하는 걸 좋아하고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좋아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럼 영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건 어떠냐 말씀을 해주셨고 그 뒤에 친구들도 우스갯소리로 너가 약을 팔면 무조건 살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해주게 돼서 영업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 저는 유머 섞인 자기소개 되게 중요한 거야. 딱딱한 분위기를 살짝 누그러주잖아. 처음 하게 된 일이 아르바이트였습니다. 그래서 한식당과 편하게 봐. 흔히 말하는 처음 하게 된 일이 아르바이트였습니다. 한식당과 중식당, 흔히 말하는 뷔페 설거지, 택배 물류센터에서 일을 했습니다. 하게 된 계기는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고 싶었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했습니다. 또한 3학년에 현장 실습으로 나가게 된 회사에서 6개월간 현장 실습을 하고 군대 대신 산업기능요원으로 2년간 일했습니다. 처음엔 생산직으로서 자동차 부품 조립을 하기 시작했고 나중엔 생산직 부관리자의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부관리자의 역할은 생산직 사람들과 관리자 사이를 연결해주는 끈 같은 존재입니다. 서로 간에 불편한 점이 있으면 들어주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갖다 주고 그걸 조율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 성격입니다. 인디언 카두족에 테자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를 본따서 미국의 텍사스주가 생겼는데요. 그 단어의 뜻은 슬픔을 등에 지고 함께하는 자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친구입니다. 저는 그만큼 친구가 소중하고 사람과의 인연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인연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인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뢰를 쌓고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서 끝없는 노력을 해왔고 주변에서 저에게 너가 말하면 신뢰성이 높아진다 라는 얘기를 들었고 저는 그런 제 장점이 영업직에 매우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제 전공입니다. 저는 스마트 모빌리티 공학부인데 다양하게 배웁니다. 기계 설계, 3D CAD, 코딩, 전자회로 이렇게 배우는데 이로 인해서 제가 캡스톤 디자인으로 한 결과물은 첫 번째로 창문 잠금 장치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여름에 더울 때 창문을 열고 싶은데 다 열게 되면 보안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 열고 잘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게 되었고, 이중창 부분에 잠금 장치를 걸어서 제가 열고 싶은 만큼만 열게 되면 잠글 수 있고 밖에서 열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만든 제품은, 저 사진은 일반 공간에 있는 화재 경보기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 장애인을 위한 화재 경보기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청각 장애인을 위한 화재 경보기는 시중에도 많이 판매가 되고 있었지만 시각 장애인용 화재 경보기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산화탄소를 감지해서 화재를 알려주는 화재 경보기와 지팡이에 달아서 상대방과의 거리를 알고 알려줄 수 있는 거리 조절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고, 또한 많은 시각장애인 분들에게 얼마나 불편함이 있었는지 느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 좌우명은 남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자입니다. 지금은 물론 부족할 수 있지만 언젠가는 남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 긴장됐지만 떨리는 게 눈에 보였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자기가 준비해온 말을 차근차근 다 할 수 있는. 영업직에 지원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영업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영업은 어쨌든 판매를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네. 고객사를 만족시키고 물건을 팔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만족시키죠? 제 제품이 고객사가 만족할 수 있게 시중에서 나온 제품 중에 최고가 되면 고객이 만족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영업직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럼 영업직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웃겨드립니다. 바로 순발력 있게 해야지. 영업직에서는 할 수 없지만 그걸 건의하면 개발팀에서 만들 수 있고 다시 한번 영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제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땀 좀 닦으시고요. 네, 땀을 막 흘리셔서. 희망하는 직무가 사실 이제 영업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지원자님이 전공하시는 거는 사실은 공학부로서 이 전공을 살려서의 다른 직무를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영업적인 것을 꼭 지원해야지만 되는 이유를 딱 한 가지만 대라고 하면 어떤 걸로 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전공과 어느 정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영업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 지원자님에 있어서의 최후의 목표는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제 최후의 목표는 제가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고 그게 영업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복하게 사시는 게 최후의 목적이다. 자, 요새 이제 트렌드 중에 하나가 사실은 워라밸 있는 삶을 상당히 많이 추구를 하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영업이다 보면은 정해져 있는 근무 시간 외에도 뭐 주말에 근무를 한다거나 아니면 야근을 한다거나 밤늦게 고객을 만난다거나 이런 것들이 워라밸 삶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의 부작용으로도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직무를 바꾸실까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안을 찾아보실 수가 있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다른 대안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산업기능요원을 하는 동안 생산직을 하면서 주간 야간 교대 작업으로 12시간씩 일하고 주말에도 일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힘들지 않았고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한다는 게 행복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몸이 힘들어도 제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본인이 계획을 했을 경우에는 늘 좋은 결과가 났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흥미가 생기는 일이 있으면 끝까지 도전을 해서 최고가 되어야 하는 성격입니다. 모든 도전한 일들에 항상 주변에서 너가 최고다라는 말을 들어왔고 그거의 성공 확률은 몇 % 정도였나요? 90%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성공 확률이 90% 이상이었나요? 네, 저는 항상 계획을 할 때 한 가지의 계획만 세우지 않고 어떤 한 가지 계획이 틀어졌을 때 대비책을 몇 가지씩 세웁니다. 그런 이유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제 확률은 되게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 약간 그거지. 비가 올 때까지 지내는 기우제 같은 느낌이지. 그러니까 실패 확률이 없는 거야. 올 때까지 지내니까. 네, 알겠습니다. 제가 채용하고 싶은데요. 네, 너무 완벽해서. 정욱 학생,
네, 오늘 하는 야구 너무 고생 많았고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한마디 하고 끝내겠습니다. 제 이름의 한자는 정할 정의 잠잠할 묵자입니다. 이 뜻은 정한 대로 잠잠하게 묵묵하게 나아가라는 뜻인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 제가 결정한 길로 묵묵히 걸어가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잘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잘했어. 준비한 거에 한 70% 정도? 더 잘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긴장을 너무 많이 한 탓에 제대로 제가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을 100% 전달하지 못한 것 같아서 그게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 답변 내가 좀 다시 하고 싶다 하는 답변이 있을까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답변은 조금 멋있었다 아니면 좀 괜찮았다는 답변? 그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긴장돼요? 이거는 지금 하고 나와서 긴장이 풀려서 자꾸만 몸매무새를 계속 만지고 있어요. 네. 너무 좋은 기회가 생겨서 너무 좋았고 물론 좋은 결과일 수 있고 나쁜 결과일 수 있지만 만약에 나쁜 결과가 나오더라도 제가 더 노력을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가게끔 노력하고 싶습니다. 어떠셨어요? 심사위원님도 오늘 심사하시면서 느낀 점이? 이제 가셔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가지고 떠나시죠. 네, 지금 개인적으로 저희 한라대학교 학생을 떠나서 그동안 얼마만큼 준비를 잘 해왔고 또 그 열정이 얼마만큼 들어가 있는지를 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심사위원님들의 그런 정말 심화도 높은 질문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적절하게 또 본인의 평소 생각들을 잘 표현해낸 점에서 좀 높은 점수를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좀 사심이 들어가 있는 아니 질문이 저한테 물어보셔도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 한라대학교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다른 대학교도 공평하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감사합니다. 다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찍질할게요. 우리만 당할 수 없다. 그 꿀팁이라도 빨리 현장 딱 갔을 때 요거는 요렇게 해야 되겠더라. 그걸 빨리 알려줘. 그 마이크 잡을 때 보통 다 여기 잡으시는데 이렇게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더 잘 들리고.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된대. 꿀팁이다. 다들 알았지? 이렇게 잡지 마. 노래방 되니까. 이렇게 잡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림대 취업 컨설턴트로 일하시고 계시는 분들이죠. 네. 오늘 심사위원으로 오시면서 어떤 부분 중점적으로 보실 건지 좀 자기소개랑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한림대학교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에서 취업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황진운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쨌든 이게 취업 오디션인 만큼 이제 지원자가 지원하는 그 직무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직무에서 필요한 역량과 제대로 연결하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앞에 면접 보는 거 보셨죠? 네. 어떠셨어요? 맞습니다. 굉장히 사실 떨리는 자리여서 답변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또렷하게 본인의 의사라든지 본인이 알고 계신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면접관님 지금 대기실에서 네. 면접관님이 질문만 던지시면 또 저분이야. 또야? 네. 뭐 약간 이런 검은 느낌으로 그림자인가요? 네. 그런 얘기가 돌고 있다는데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다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네, 저는 10%밖에 10%는 하신 거예요? 10%는 그래서 발톱을 숨기고 있는데 저희가 이게 면접에 있어서는 공정이 그런가? 상당히 공정하진 않지만 공정해 보일 것이 저희의 철칙이거든요. 그럼 약간. 저는 대표님의 그 네. 능력치를 50%까지는 보고 가고 싶은데. 네,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이지 않게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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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린다. 4번이. 잘해라. 가고. 후회 없이 하다 오겠습니다. 파이팅. 자, 화이팅. 자, 화이팅. 하이파이브. 힘 줘. 힘 줘. 그래. 화이팅. 네, 화이팅. 누가 됐든. 화이팅입니다. 누가 됐든. 화이팅. 고.
고! 네 번째 면접자.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앞에서 면접자분들 면접 보시는 거 어떻게 보셨나요? 다들 너무 실수 없이 부드럽게 잘하셔가지고 오히려 제가 더 긴장됐습니다. 아, 지금 긴장한 상태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도 안 한 것 같은데. 긴장됩니다. 네. 멋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발표 시작해 주시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사회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죠. 제가 알기로는 학연, 그리고 지연, 그리고 혈연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의존하지 않고 오늘 이 자리를 2년을 넘어서 필연이 되게끔 만드는 영상 프로듀스 지망생 문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목차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분류를 해봤는데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제가 자라온 성장 과정, 그리고 제가 지금 진행하면서 걸어왔던 길, 그리고 미래와 포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성장 과정입니다. 저는 춘천에서 나고 자라서 고등학교, 대학교 모두 춘천에서 나왔는데요. 저는 이제 영상 관련해서 제가 수많은 스펙을 쌓아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영상을 사실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저의 할머니께서 매주 일요일마다 들리는 소리가 있죠. 전국 노래자랑에 그 프로그램을 시청하시면서 우리 손주가 저 방송에 나오거나 아니면 저 방송을 직접 만드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저의 뇌리에 깊게 박혀가지고 제가 무엇을 진로로 선택할지 고민하던 중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영상 쪽으로 진로를 잡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만들면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있죠. 촬영과 편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팀 프로젝트에서 제가 직접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편집을 진행하면서 영상을 만드는 PD라는 되기 위해서 춘천 MBC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에 촬영과 편집, 연출 모든 세세한 부분을 담당했으며 학과 내 웹드라마에 제가 직접 출연을 하면서 출연자의 고충은 어떠한 것이 있고 또 그것을 제가 해결하기 위해서 스텝으로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게 제가 영상을 제작하면서 느껴왔던 점은 끈기가 부족하다는 것이었던데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죠. 제가 직접 책임감과 계획성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해서 교내 사진 동아리에 제가 직접 회장 활동을 해왔으며 또 그것을 번영하기 위해서 동아리 홍보 영상을 제작하는 등 현장과의 소통 그리고 총책임 관리자로서의 배워야 될 기초적인 역량들을 갖추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다고 자부합니다. 근데 목소리는 지금 중에 가장 좋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활동인데요. 시청자 미디어 재단과 강원 경로당의 주관으로 인해서 제가 풀어보는 인생여행 실버 토크쇼라는 프로그램을 직접 제가 총괄 PD로서 제작을 하였는데요. 사실 그렇게 순탄했던 작업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2인 체제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도중에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던 동료가 외주 제작자 측과 마찰이 생겨가지고 6회 분량의 영상이었는데 3회 만에 조기 종영이 될 뻔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 제가 직접 외주 측과 프로듀서 측의 고충을 서로 공유하고 그것을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위기 대처 능력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계획과 포부인데요. 컵에 담기는 모양에 따라 모양이 변하는 물처럼 한 가지 분야에 틀어박히지 않고 여러 가지 체험을 하면서 다재다능함을 뽐내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의 부족한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발표 과정에서 본인의 단점으로 끈기 부족을 꼽으셨고요. 그러한 것들을 좀 개선하기 위한 활동으로 동아리 활동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동아리의 회장 직무를 수행을 하시면서 아 이건 진짜 내가 끈기를 나타낸 것 같다라고 느꼈던 사례가 있으신가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모임이 단절되고 계획했던 것들이 차질이 생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러한 변수들을 제가 하나하나 헤쳐나가면서 사람이 모일 수 없다면은 사람이 모이지 않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가상 공모전을 한다든가 매월마다 개인 출사를 가가지고 사진 공유를 하는 기회를 만들어서 변수를 없애고 잘 진행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계획성이나 책임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이제 동아리의 회장인가 그걸 맡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그 주변의 반응들은 어떠셨나요? 제가 그 이전까지 동아리 활동을 꾸준히 해온 게 아니라서 아무래도 팀원과의 마찰이 존재했는데요. 그 회장임에도 불구하고 밑에 임원들과 일을 진행하지 못하고 제 단독으로 일을 진행했던 적이 많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리더라는 자리의 무게감에 대해서 느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원자님께서는 이제 조직에 들어가면은 리더도 될 수는 있지만 처음에는 팔로워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어떤 리더가 어떤 리더십을 발휘했을 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팔로워십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아무래도 제약을 주지 않는 리더가 팔로워들의 잠재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로움을 준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맞습니다. 네. 아, 잘했어요. 잘했어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마지막 질문이 너무 많으신데? 노력을 자부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약간 교장 선생님 같은데. 끝으로 마지막으로 그 앞서서 발표하셨을 때 현장의 소통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자부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이제 조직 생활을 하시다 보면은 일은 상당히 잘하지만 소통이 부재한 그런 조직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본인이 소통 능력을 강조하셨으니까 그런 조직원한테는 어떻게 소통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도움을 주실 수가 있을까요?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자신의 능력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물론 아주 다재다능하고 출중한 업무 실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이 단절이 돼버리면은 다른 팀원들은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언급을 하면서 소통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PD가 돼서 꼭 저를 캐스팅해 주시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한 80점 정도? 네. 20점은 앞으로 채워나갈 점수죠. 사실 제 성격이 자신감이 넘치는 스타일이라 저한테 80점 정도는 주고 싶었습니다. 말을 버벅거린 것 외에는 답변의 내용 자체는 깔끔했다고 생각합니다. 떨지 말고 사람이 만만해져야 된다. 이 상황이 만만하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돼야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정말 후련합니다. 아, 정말 준비들 많이 하셨네. 어떠세요, 심사위원님? 그 준비 기간이 짧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기 네네. 때문에 좀 많이 미흡하면 어쩌나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앞에서 발표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보는 입장에서도 흐뭇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되게 말씀을 조곤조곤 되게 예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하야. 자, 화이팅 하면서 해. 화이팅 하면서 해. 기 줘. 기 줘. 화이팅. 화이팅. 웃어. 만약에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묻지 않아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생각했던 말 멋있게 하고 와. 고! 화이팅! 와, 몇 번이야? 5. 이제 6, 7, 8.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처음으로 여자 또 면접자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화이팅! 오래 기다리셨죠? 네. 기다리시면서 무슨 생각이 들던가요? 사실 대기실에서 이제 다른 지원자들이 발표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매도 먼저 맞는 게 나은 게 아니네. 앞에서 하는 걸 보니까 아, 나는 이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나요? 네, 맞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기소개랑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예리한 통찰력을 지닌 기획자 조영진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관찰력을 가지고 주변을 관찰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 이후로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난 후부터는
관심 범위가 사회 경제로 넓어지면서 트렌드를 잘 읽는 예리한 사람이라는 장점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바탕으로 저만의 역량을 길러 나갔습니다. 그 역량에는 분석 역량, 영상 기획 역량, 또 의사소통 역량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콘텐츠였을까요? 저는 AI 술캐터 서포터즈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 활동은 전통주와 마케팅을 합친 것으로서 제가 직접 전통주를 마케팅할 수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저는 홍보 콘텐츠로 디자인을 2가지를 만들게 됩니다. 첫 번째는 A안이었는데요. A안은 기업에서 선호하실 만한 그런 깔끔하고 담백한 디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B안은 요즘 유행하는 B급 감성이 가미된 B안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기업 대표님께서 컨펌을 하시는 그런 디자인이었기 때문에 A안이 깔끔하고 담백해서 대표님께서 이것을 채택을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제 예상과는 반대로 이제 B급 감성이 가미된 B안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콘텐츠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콘텐츠라는 것이 그저 담백하고 깨끗하고 그것만이 끝이 아니라 대중의 이목을 끌 수 있고 트렌드를 잘 반영한 것이 콘텐츠라고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부터 저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보여줄 수 있는 콘텐츠 디자이너라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속도가 가장 적절해.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고. 분석 역량입니다. 첫째로 분석 역량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AI 술캐터 활동인데요. 그 안에서 전통주를 홍보할 수 있는 콘텐츠로 술BTI를 만들었습니다. 술과 MBTI를 결합한 말로써 MBTI가 사람의 특성을 지어준다면 이제 술BTI란 그 사람과 어울리는 술을 연결해주는 술BTI 콘텐츠였습니다. 그 안에서 저는 디자인과 아이디어를 담당했고 B급 감성이라는 아이디어를 제가 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팍드 기획안입니다. 팍드라는 정장 브랜드가 있습니다. 팍드 공모전은 팍드에서 정장을 새로이 홍보할 수 있는 콘텐츠를 기획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최근 유행했던 레트로를 사용하여 정장에 옛 추억을 넣자라는 주제로 홍보 콘텐츠를 제작했습니다. 그 안에서 저는 디자인과 전체적인 아이디어에서 업무를 분담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영상 기획입니다. 한림대 개교 40주년 공모전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저는 일러스트 디자인, 모션, 또 촬영을 담당했습니다. 춘천 서포터즈입니다. 그 안에서 춘천 만의 문화 아카데미라는 콘텐츠를 홍보했고요. UX, UI 디자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픽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패션 어플을 하나 디자인을 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물관리 공모전에 나갔습니다. 그 안에서 통합 물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을 직접 도식화를 하며 일러스트로 제작을 했습니다. 시각 디자인이나 이런 일러스트 좀 다를 줄 알고 이러면 의사소통입니다. 기업에서 되게 좋아해. 영상 콘텐츠 기획자 또 콘텐츠 디자이너에게 있어서 일러스트. 네, 마지막으로 의사소통입니다. 저는 차세대 마케팅 리더 기자단에서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총 20건의 기사를 작성을 했고요. 사회 경제 관련 분야에서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는 최근까지도 중고등학교에서 미디어 진로를 관련하여 강연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중학교 아이들에게는 주로 진로 탐색의 시간을, 그다음에 고등학교 아이들에게는 미디어가 어떤 것인지, 미디어에서 어떤 영상물을 기획하고 있는지에 대해 강연했습니다. 흥미로웠던 점은 아이들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미디어가 어떤 것인지 제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강연도 해봤네, 그치? 되게 차분하게. 그렇지, 차분하잖아. 앞으로 저의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역량 개발 외에도 저는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서 앞으로도 더 노력할 것입니다. 의사소통 분야 또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의사소통 능력 또한 개발을 하여 인성을 함양할 것입니다. 꽤 긴 시간이었는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의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멘트가 살아있잖아. 숨 쉬잖아. 멘트가.
영진님의 발표 내용에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트렌드를 잘 읽는 사람이라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키워드로 분석 역량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지만 학생 영진님께서 이제 발표해 주신 내용 속에서는 보통 디자인, 아이디어 아니면 모션과 관련된 어떠한 활동들에 대해서만 제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분석 역량을 저희가 살펴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분석 역량에 대해서 본인이 가장 중점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어떠한 키워드와 그것을 잘 발휘했었던 사례를 경험을 들어가지고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아무래도 콘텐츠 디자이너라는 것이 시각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시각적인 자료 위주로 구성을 하다 보니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또 사용자층 분석이라든지 분석 역량을 잘 보여드릴 수 있는 사례로 UX 디자인의 이해와 평가라는 과목에서 현재 지금 쓰고 있는 아이패드라던가 아이폰이라던가 그런 기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결함을 찾아서 직접 다시 재디자인해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패드의 결함을 찾았고 이제 주변 친구들 또 주변 지인들 20대, 30대 위주로 사용자층을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하는 동안 제가 매일 쓰는 아이패드지만 이제 사용자별로도 느낌이 다를 수가 있고 사용자 경험이 다를 수가 있다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콘텐츠 기획자로서 디자인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그 안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니즈를 파악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금 대답이 조금 긴 감이 있어. 되게 전문적이긴 한데 조금 긴 감이 있어. 사용자에 대해서 어떤 트렌드를 분석하기 위해서 우리 영진님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떠한 도구들을 같은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런 트렌드를 분석할 수 있는 툴 말씀하시는 게 맞을까요? 그렇지. 모를 때에는 질문의 의도를 모를 때는 저렇게 물어보는 것도 아주 좋은 거지. 혹시 이런 걸 물어보시는 게 맞으실까요? 맞나요? 이제 전문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시는 통계학과나 그런 분들은 다른 프로그램을 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콘텐츠 기획자로서 데이터를 가장 잘 분석할 수 있는 툴이라는 것은 소통과 SNS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로 요즘 20대, 30대들 그리고 40대, 50대까지 SNS, 핸드폰을 가장 많이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SNS에서 뭐 떠도는 유행이라든지 또 커뮤니티를 통한 세대 간 이야기들 그런 부분을 통해 저는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강연을 해서 그런지 뭔가 살을 되게 많이 붙여서 얘기하는 약간 그런 성향이 있네. 궁금한 점이 있어요. 디자인이라는 것이 사실 어떠한 정답이라는 게 없는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대중이 원하는 디자인과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디자인이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볼 땐 분명히 이게 맞는데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설득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가요?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제가 면접관들을 설득하기 위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제가 클라이언트를 설득하고 싶다면 그만한 근거 자료와 시각 자료, 데이터 자료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가지고 가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길어. 잘하는데 길어. 데이터를 가지고서 설득을 하겠다. 네, 아무래도 수치로 보여지는 통계가 가장 신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잘하긴 잘한다, 그지? 침착해. 그 아까 앞에 이제 오프닝에서 앞선 지원자들의 얘기를 듣고 나는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는데 어떤 점을 벤치마킹 하셨나요? 이제 앞서서 나오셨던 참가자분들께서 마이크 잡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마이크를 이렇게 잡으면 노래방에 온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저는 이렇게 잡고 했습니다. 네. 좋은 거를 벤치마킹을 하셨네요. 그 앞서서 이제 본인의 얘기를 하셨을 때 트렌드를 잘 읽는 본인만의 이제 장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사실은 해주셨거든요. 최신에 봤던 트렌드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게 있다고 하면 간단하게만 하나 말씀해 주시겠어요? 쇼박스라고 아실까요? 저한테 질문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도 너무 많이 하면 싫어해. 이 화가 많이 나 계신 면접관님한테는 질문하면 안 돼 이제. 뭔 말인지 알겠지? 이쪽에 화 많이 나셨잖아. 이분이 방금 얘기해 저한테 질문하지 마세요라고 했잖아. 여기서 우리 꿀팁을 얻을 수 있는 거야. 저분 빼고 다른 사람한테 질문을 해. 앞으로 질문할 게 있으면.
쇼라고 유튜브에 채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장기 연애라는 영상 하나로 빵 떠가지고 이제 그 이후로도 꾸준히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 채널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 채널이 그냥 뜬 것이 아니라 나도 저랬지. 근데 저거 진짜 저런 것 같아. 라고 사회가 풍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쇼와 같이 사회 풍자를 간단하게 숏 짧게 보여주는 것이 트렌드라고 생각합니다. 네, 본인이 이제 하시는 직무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은 이제 아이디어가 사실은 필요하잖아요. 아까 앞서서 이제 질문에 있어서도 창의성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이제 본인이 직무를 함에 있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발휘되지가 않았다라는 가정하에 그 원인을 조직에 둔다라고 하면 조직이 어떤 조직이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개발되지가 않았을까요? 아무래도 이 직무 자체가 굉장히 열려있고 개방적인 환경에서 잘 역량이 발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기업마다 특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 역량이 잘 발휘가 되지 않았다면 그 기업은 약간 체계를 중시하고 의견 제시가 조금 어려웠던 기업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아, 발표 차분하게 너무 잘해주시네요. 감동받을 정도로 너무 차분하셔서. 예. 얼마나 연습하셨어요? 이런. 시간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었지만 이틀 동안 밤을 새면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자, 나이스! 좋아! 파이팅! 쫄지 말고 당당하게. 어깨 펴고 멋있게. 그래도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그만큼 보여드린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내가 몇 등 한 것 같으세요? 저 1등이요. 이유가 있으면 시각적인 자료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면접관님 이목을 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뭔가 답변할 때 점점 끝나갈수록 이제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유가 이제 힘들어서. 이번에 취업 오디션에 참가하게 된 장근영이라고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맨 처음으로 인간 장근영이라는 사람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그리고 어제 연습을 좀 많이 했나 봅니다. 노가다 현장에 아침 8시 AM 라디오 장근영입니다. 말문이 많으시거든요. 호기심은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